정부 집계만 수백 명, 시민단체 집계 수천 명에 이르는 인명 피해를 낳은 충격적인 환경 재앙,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인데요.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사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왜 발생했고 향후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지 오늘 과학서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빼앗긴 숨의 저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국정조사 예비조사위원이었던 안종주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책 제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빼앗긴 숨, 예, 어떤 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책은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민들이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생활 환경 제품의 안전성에 관심이 많은 일반 우리 주부들이나 그다음에 여론 주도층, 그다음에 정치인이나 관료, 또 여기 관심이 많은 이 분야를 공부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전문가, 연구자들이 두루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쓴 책입니다. 그렇군요. 책을 보면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바이오사이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이오사이드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이오사이드는 바이오란 말은 요즘 많이 쓰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생물, 생명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저희들이 알면 될 것 같고요. 사이드는 라틴어로 죽인다 이런 그 뜻인데요. 그래서 생물을 죽인다 해서 용어로는 살생물제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피톤치드라는 말을 많이들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데 숲에 가면 피톤치드 나와서 몸에 좋다 그러는데 피톤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식물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사이드라는 것은 치드라는 것은 사이드를 그렇게 발음한 것인데 그러니까 식물에서 내는 살균 성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바이오사이드라는 것이 살생물제, 모기나 해충을 죽이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습기 살균제도 바이오사이드 일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CMIT, MIT 이게 풀어서 읽으려면 정말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런 물질들. 이게 어떤 목적으로 처음에 사용됐고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런 재앙을 낳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살균제니까 살균 효과가 있죠. 그리고 또 해충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목재라든지 우리 옷에 있는 의류에 있는 우리 뭐 나쁜 세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카페터 이런 데에 쓰는 용도로 썼습니다. 그리고 산업 용도로도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그것을 누군가가 이제 1994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습기에 이 세균이 많으면 이게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용도로 한번 개발하자 해서 나온 게 가습기 살균제고요. 그 외에도 우리 치약이라든지 또 뭐 음식점에 가면 닦는 물휴지 이런 곳에서도 이런 그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벌레나 미생물을 죽일 정도의 살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에게는 얼마나 이게 해로울까 그동안에는 좀 생각을 못 해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화학물질은 어느 정도 독성을 가지고 있고 또 미생물이나 해충을 죽일 정도면 상당히 독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그것을 아주 미량으로 쓰면 인체에는 해가 거의 없고 없거나 아주 미미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흡입을 할 경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흡입을 했을 경우 인체에 생길 수 있는 문제, 안전성 문제를 기업이나 정부가 철저히 사전에 연구를 하지 않고 내어서 제품을 출시를 해서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환경재앙 사건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익히 아는 것은 이제 미나마타 병이라 그래서 일본에서 1950년대에 있었던 것인데요. 공장 폐수에서 나온 수원 때문에 물고기들이 이제 그게 농축이 되어서 그 물고기들을 많이 먹은 일본의 그 어민들이 대량 아주 수천 명이 이런 그 유기 수원 중독에 걸려서 그렇게 숨지거나 이렇게 지금 이 심각한 장애를 입은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따이따 병이라 해서 카드뮴 중독 때문에 생긴 그것도 역시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직접 그 1984년 인도에서는 이 보팔 공장에 보팔이라는 도시에서 농약 제조를 했었는데 거기에 성분이 메틸 이소시안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12월 2일 날 폭발을 해서 그 당시 보팔 주민들이 약 100만 명 가까이 됐는데 한 50만 명이 노출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약 1만 명 이상이 죽고 그리고 지금 한 20만 명 정도가 피해를 입은
20세기에 일어난 최악의 그 환경 재앙 사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은 아직도 지금 계속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재앙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1950년대 말 60년대 초 독일, 유럽, 영국 등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입덧 임신부의 입덧 방지제로 쓰였던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을 먹고 우리가 팔다리가 거의 없거나 작은 이런 그 기형아가 한 1만 명 가량 이렇게 예. 생겨서 이것도 대표적인 그런 비극적인 사건으로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하고 그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유사해서 이 책에서 참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 끔찍한 사건들을 우리가 태산지적으로 제대로 못 삼고서 이번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쓰는 3번 이상씩 쓰는 치약에도 들어가 있다는 그런 예. 사건 때문에 또 한 번 많은 분들이 놀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예,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에서 CMIT, MIT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예. 이 성분은 그 아주 다양한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치약에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써왔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생기니까 국민들이 꺼림칙하니까 다른 파라벤이나 이런 것 성분은 쓰지만은 요 성분은 그냥 빼자 해서 뺐죠. 뺐으면 그 우리 식약처라든지 정부 당국이 그 조처 이후에 혹시 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 조사를 게을리한 것이죠. 인체에 그걸 썼다고 해서 그런 치약을 썼다고 해서 유해하다든지 불안해할 뜻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화가 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비단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화장품, 물티슈, 청결용품 온갖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생활 속에 각종 화학 물질들이 지금 깊숙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화학 물질을 좀 너무 많이 남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화학물질을 쓰게 되면 이제 매우 편리한 점이 많죠. 예.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 유통 과정이 길고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에서부터 소비에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 과정에서 변질이 되고 부패가 되고 미생물이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되도록이면 그런 화학물질들을 좀 적게 사용하거나 또 너무 편리함을 쫓다 보면 예. 어쩔 수 없이 위험도 동시에 생기는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번에 화장품 아까 말씀하신 물수건 그리고 이 뿌리는 냄새 안 나게 하는 것들 네. 탈취제 같은 거 이런 것들 들어있고 다양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상상도 못한 것들에서 다 이런 비슷한 물질이 그렇죠. 30, 들어있거든요. 4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30년 전부터 있던 거면은 지금에서 그런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해서 가습기 살균제처럼 그런 일이 발생해서 좀 위험성을 일찍 알았으면은 미리 좀 보완이 됐을 텐데 아직 치약이라든지 다른 것들로 인한 피해 사례는 아직 연구가 된 바가 정확히 없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연구된 바가 없고 예. 또 실제로 그런 피해가 있더라도 아주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예.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이 부작용이나 문제가 드러난 것인데 치약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금 부작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경미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드러나지 않고 있죠. 예.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저희들이 쓰는 많은 화학물질 때문에 인체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치명적이고 그 숫자가 많아지면 예. 이제 우리 빙산이 물 위에 떠오르듯이 떠오르고 그때서야 인간이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가습기 살균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이 물질 내가 무심코 사용하는 이 물질 때문에 내가 나중에 나이가 먹거나 아니면 내 후손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스프레이라든지 그런 것들 사용할 때 좀 위험성을 제기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의도로 쓰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스프레이 제품은 매우 편리하죠. 예.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그냥 이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는 것만 했었는데 지금은 뿌리는 게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이제 편리함 또 그런 편리함을 우리가 또 기업들이나 또 과학기술 발전이 그걸 또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은 편리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그런 새로운 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우리가 되도록이면 새로운 것을 접할 때는 그것이 과연 안전한지 하지 않은지를 좀 철저하게 우리가 성분을 좀 본다든지 표시사항을 본다든지 그런 주의가 좀 필요하고 되도록이면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LPG 충전재가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때 좀 들이마시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이거는 어떤 걸 스프레이 구체적으로 제품 중에서 우리가 그냥 물로 넣어서 그냥 물처럼 나오는 그런 것들은 입자가 굵기 때문에 입자가 굵은 것은 인체에 깊숙이 폐로 들어가거나 하질 않습니다. 근데 아주 나노 물질이라든지 미세먼지처럼 아주 작은 것은 들어가기 때문에 이 LPG 충전재 같은 경우는 입자를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제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가 좀 제대로 돼야지 할 것 같은데요.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기업들이 이제 안전하지 못한 제품을 팔다가 이번 가습기 살균제처럼 그렇게 할 경우는 기업이 도산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치명적인 이 타격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이 기업한테 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우리나라 아직 도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 손해배상보다는 한 서너 배 내지는 10배씩 그러니까 피해자들 사망자한테 5억, 10억씩 배상할 것을 아예 50억, 100억씩 배상하게 하면 기업들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각종 제품을 내놓을 때 보다 더 철저하게 그 안전성 검사, 실험이나 연구를 한 뒤에 내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생겼을 때 많은 피해자 생겼을 때는 좀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서 누가 쉽게 좀 소송을 해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그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 화학물질 안전관리화된 법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대폭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손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 집계랑 시민단체 그 피해 집계가 좀 다른데요. 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고요? 그렇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 사건이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지 정부의 않겠습니까? 사망자나 이런 피해자 집계는 네네. 공식 판정을 거쳐서 그것도 현재는 폐질환만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현재 100한 몇십 명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아직 우리가 판정을 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앞으로 이 판정 기준을 더 보완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 하게 돼 있으니까 시민단체는 신고한 분들 아직까지 거기에 판정이 난 분들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약 1,000명이 약간 넘는 사람이 이렇게 사망했다고 신고를 한 숫자.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는데요. 이번에 그 대량 생산했던 그 대표적인 업체도 사실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 그 피해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고칠 점이 많아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빼앗기 숨의 저자 안종주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